주말 오후 거실에는 따뜻한 국 냄새가 그윽했어요. 시어머니는 앞치마를 매만지며 식탁을 한 번 더 살폈고 며느리는 가볍게 팔짱을 낀 채 휴대폰 화면을 빠르게 넘겼습니다. 손주는 식탁 의자에서 다리를 붕붕 흔들며 숟가락을 장난감처럼 돌렸죠. 창문 너머로 햇빛이 번져 들어오자 집안 공기가 조금 느슨해졌습니다. 그러나 말 한마디의 온도는 곧장 달라질 참이었어요. 애는 앉혀놓고 천천히 먹여야 돼. 시어머니가 간결하게 말했죠. 말투는 짧고 단단했고 오래된 생활에 윤기가 묻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들더니 부드럽지만 선이 분명한 목소리로 대꾸했어요. 요즘은 억지로 먹이는 방식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이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답니다. 말끝에는 정중함이 있었지만 그 정중함이 오히려 경계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고 손주의 등을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자율성도 좋아. 근데 울음 타이밍이 있어. 그걸 놓치면 밥한 엉망된다. 그녀의 눈빛은 오래된 달력처럼 믿음직스러웠죠. 며느리는 미소를 얇게 그리고는 테이블 반대편으로 접시를 밀었습니다. 어머니 마음은 알겠는데요. 저는 전문가 강의를 듣고 있어요. 데이터가 증명해 주거든요. 말은 공손했지만 공손함 뒤에 빗장이 채워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아들은 기침을 한 번 흘리며 분위기를 바꾸려 했습니다. 엄마, 그냥 오늘은 우리가 해볼게. 그러나 시어머니의 시선은 손주에게 머물러 있었고 며느리의 손끝은 이미 젓가락을 내려놓고 휴대폰으로 향하고 있었죠. 거실 시계의 초침이 또박또박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소리는 이상하게 더 크게 들렸습니다. 먹기 싫으면 한 숟갈만이라도 먹고 쉬자. 시어머니가 낮게 말했죠. 며느리는 한숨을 삼키듯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타협하면 습관이 나빠진대요. 한번 시작하면 계속 그렇게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녀는 말끝을 부드럽게 내리면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술을 다물고 잠깐 창밖을 보았어요. 길 건너 느티나무가 흔들리다가 멈추는 모습이 어쩐지 고집스러워 보였고 그 고집 속에 묘한 정이 깃들어 있는 듯 했습니다. 대화는 슬그머니 다른 주제로 미끄러졌습니다. 며느리는 다가오는 계약 이야기를 꺼냈고 아들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대략의 수치를 읊었죠. 이번에 조건이 나쁘지는 않대. 아들이 말하자 며느리는 덧붙였어요. 제가 은행 상담도 예약했고요. 수수료도 비교했어요. 자료는 제가 정리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준비된 사람 특유의 자신감으로 깔끔하게 빛났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며느리의 눈을 정확히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수수료 표면만 보지 말고 뒤쪽 특약 잘 봐. 시어머니가 짧게 말하자 며느리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기울였죠. 어머니, 그런 부분은 요즘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말은 공손했지만 내용은 더 이상 개입하지 마세요에 가까웠습니다. 공기가 한 번 더 얇아졌고 손주의 수저가 접시에 탁 부딪히는 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손주는 어느새 고개를 흔들며 컵을 밀었고 바닥에 물방울이 튀었어요. 시어머니는 성큼 다가가 휴지를 집어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물 묻은 발은 금방 차가워져. 금방 닦자. 그녀의 동작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고 이상할 만큼 정확했습니다. 며느리는 잠깐 그 손놀림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오늘은 제가 방법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고 그 흔들림 없음이 오히려 완고함으로 들렸습니다. 아들은 눈치를 보듯 두 사람 사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테이블 위 반찬은 온기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냉온탕을 오가는 듯했죠. 시어머니는 다시 자리로 돌아와 허리를 세웠습니다. 그래. 해봐. 반말은 짧게 떨어졌고 그 안에는 오래된 체온 같은 게 담겨 있었어요. 며느리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답하며 식탁을 정리했고 손주는 다시 숟가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누구도 크게 다투지 않았지만 말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금이 조용히 퍼지고 있었죠. 창밖의 빛이 조금 기울며 거실 바닥에 긴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림자는 서로 겹치고 어긋났고 다시 포개졌어요. 그 모양이 꼭 이 집의 대화처럼 느껴졌습니다. 한쪽은 오래된 감각으로 다른 한쪽은 새로 배운 원칙으로 서로 다르지만 결국 한 상에 마주 앉아야 하는 사이였죠. 시어머니는 손주의 얼굴을 한 번 더 살피고 걱정을 얹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느리는 의자를 살짝 끌어당기며 태블릿 화면을 켜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오늘은 자신의 방식으로 끝까지 가보려는 듯 했습니다. 아직 울음도 화해도 승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 집의 밥상 위에 놓인 것은 밥과 국만이 아니었고 세월과 자존심, 책임과 사랑이 함께 차려져 있었습니다. 초침이 다시 한 칸 움직이자 두 사람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가 부딪히다가도 언젠가 같은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 답은 아직 닫혀 있었어요. 그러나 닫힌 문은 오래 두지 않으면 열리기 마련이고 오늘의 문도 언젠가 열릴 것 같았습니다. 그때를 기다리는 표정들이 조용히 놓여 있었고 식탁 위 김이 부옇게 올라와 공기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그렇게 첫 저녁은 다음 순간을 향해 조금씩 미끄러지고 있었고 아무도 크게 소리 내지 않은 채 그 흐름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 집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다음 이야기는 곧 이어질 예정입니다. 손주의 울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우며 흔들렸습니다. 작은 손이 숟가락을 쥔 채 테이블을 마구 두드리자 접시가 덜컥거렸고 컵까지 기울어 물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며느리는 황급히 수건을 집어들며 닦으면서도 여전히 태블릿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손주를 향해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아들, 괜찮아. 울지 않아도 돼. 조금 있으면 스스로 그칠 거야. 그 말은 아이에게 들려주는 듯 했지만 사실상 시어머니에게 설명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에는 내 방식이 맞다는 확신이 배어 있었지요. 시어머니는 물기를 닦아내다 멈추고 손주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눈가에는 오래된 걱정이 겹겹이 배어 있었고 목소리는 낮게 떨어졌습니다. 애는 울음을 길게 끌면 더 힘들어진다. 그 전에 품어줘야 한다. 며느리는 고개를 저으며 태블릿을 꺼내 들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안 키운다고 해요. 아이가 스스로 감정을 다루게 두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여전히 존댓말이었지만 단단히 닫힌 문 같았죠. 아들은 두 사람의 대화 사이에서 눈치만 살폈습니다. 손주의 울음은 더 커졌고 볼은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며느리는 화면을 손주 앞에 내밀며 애써 달래려 했습니다. 아들, 좋아하는 영상이잖아. 이거 보자. 그러나 아이는 화면을 밀쳐내며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아이를 안았습니다. 품에 안긴 아이는 시어머니의 리듬에 맞춰 등을 토닥임 받으며 울음을 조금씩 거두었습니다. 그녀는 낮게 자장가를 흥얼거리며 아이의 숨결을 따라 손길을 조율했습니다. 잠시 후 아이의 울음은 잦아들었고 코를 훌쩍이며 시어머니 목에 고개를 파묻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며느리는 손에 쥔 수건을 내려놓으며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억눌린 당혹감이 얼굴에 스쳤지만 애써 짧게 말했죠. 지금은 그냥 우연히 그친 거겠죠. 시어머니는 손주의 등을 다독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너희 아빠, 너희 고모까지 셋을 키운 세월이 있어. 애 울음은 다 방법이 있는 거야. 겉으로는 손주에게 말하는 듯 했지만 시선은 며느리를 향해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고 아들은 어색하게 미소를 지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는 이제 숟가락을 잡고 조용히 밥을 받아먹기 시작했고 그 순간만큼은 거실의 긴장이 잠시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말들 사이에는 여전히 매듭이 남아있었고 그 매듭은 다음 이야기를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밥상이 다시 조금씩 차분해지는 듯 했으나 여전히 긴장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숟가락을 움직이며 밥을 몇 숟갈 삼키자 며느리는 안도하듯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굳은 기색이 남아있었지요. 시어머니는 아이의 뺨을 가볍게 쓸어주며 물 한 모금을 건넸습니다. 그래, 잘 먹는다. 원래는 이렇게 리듬만 맞춰주면 돼. 말은 손주에게 했지만 뒷맛은 며느리에게 향한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고 의자를 고쳐 앉았습니다. 그녀는 예의를 지켰지만 날 선 기운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아이 발달은 전문가들이 다 연구해둔 부분입니다. 저도 책으로 배운 게 있으니 그대로 해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중한 말씨 속에서도 괜히 끼어들지 말라는 기류가 흐르고 있었지요. 아들은 두 사람 사이에 낀 듯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그때 대화는 자연스레 다른 문제로 흘러갔습니다. 이번에는 아들 부부가 준비하던 새집 계약 이야기였습니다. 며느리는 금세 활기를 되찾은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은행 상담도 마쳤고요. 조건 비교도 다 해봤습니다. 계약금만 내면 끝입니다. 자신감에 찬 말투였지만 시어머니의 눈썹은 미묘하게 좁혀졌습니다. 특약 받냐? 수수료 조항 꼼꼼히 확인했어? 시어머니가 묻자 며느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그런 건 다 전산으로 관리됩니다. 괜히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말끝에 붙은 존댓말이 오히려 선을 긋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물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전산으로 다 된다고 해도 사람 손 타는 데는 허점이 생기는 법이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묵직했습니다. 며느리는 짧은 숨을 들이마시며 눈을 깜빡였지만 곧 고개를 곧게 세웠습니다. 저는 이미 확인했으니 괜찮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옛날식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순간 공기가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손주는 조용히 밥을 씻고 있었지만 아들은 젓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으며 두 사람 사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흔들림이 없었고 며느리의 눈빛은 완강했습니다. 그 둘의 기세가 부딪히며 거실은 또 한 번 얇은 장막에 쌓인 듯 고요해졌습니다. 아들은 용기를 내어 대화를 풀어보려 했습니다. 둘 다 좋은 뜻으로 얘기하는 거잖아. 계약도 우리가 신중히 하면 돼. 하지만 그의 말은 어느 쪽에도 닿지 못한 채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아이의 숟가락을 잡아주었고 며느리는 다시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표정에는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과 말로 드러내지 않은 불안이 동시에 섞여 있었지요. 거실 시계는 또박또박 시간을 새겨가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세월의 무게가, 다른 한쪽에서는 새로 배운 확신이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딪힘은 곧 더 큰 파도로 이어질 조짐을 품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집안 공기가 다시 흔들렸습니다. 계약 이야기를 마무리하려던 찰나 손주가 갑자기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린 것이지요. 며느리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황급히 아이를 안았습니다. 아들, 괜찮아. 울지 않아도 돼. 엄마가 있잖아. 그녀는 아이를 달래며 품에 꼭 안았지만 아이는 고개를 흔들며 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갔습니다. 밥 먹다 울음 나면 바로 진정시켜야 돼. 그 순간 놓치면 더 길어진다. 짧은 반말은 단호했고 경험에서 나온 무게가 묻어났습니다. 며느리는 곧장 맞받아쳤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하면 아이가 더 의존하게 돼요. 제가 배운 방식은 아이가 스스로 울음을 조절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겁니다. 정중한 말투였지만 억눌린 날 성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난처한 얼굴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손주의 울음은 더 커졌고 목소리는 집안 벽을 흔들 만큼 깊어졌습니다. 며느리는 다시 태블릿을 꺼내 아이 앞에 보여주려 했습니다. 아들, 좋아하는 영상이야. 이거 보자. 그러나 아이는 화면을 한 손으로 밀쳐내며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순간 아이를 조용히 받아들었습니다. 품에 안기자마자 아이의 울음은 한 박자 늦게 잦아들었고 시어머니의 손길에 맞춰 작은 숨결이 고르게 바뀌었습니다. 그 속에서 낮게 흘러나온 자장가는 오래된 자취처럼 잔잔히 방 안에 퍼졌습니다. 아이는 곧 울음을 멈추고 시어머니 목에 고개를 파묻었습니다. 거실 공기는 뚜렷하게 변했습니다. 며느리는 굳은 표정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수건을 내려놓았습니다.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불안이 섞여 있었지만 애써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지금은 그냥 우연히 그친 거겠죠. 말은 예의로 포장했으나 내면의 흔들림을 가리기엔 부족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의 머리를 다독이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아빠, 너희 고모까지 셋을 키운 세월이 있어. 순간 며느리의 뺨에는 붉은 기운이 번졌습니다. 아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숟가락을 쥐었다가 이내 내려놓았습니다. 손주는 이제 조용히 밥을 받아먹기 시작했고 그 작은 숟가락질이 방 안의 긴장을 조금씩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말로 드러나지 않은 힘겨루기는 여전히 남아있었고 그 여운은 다음 순간을 예고하듯 조용히 깔려 있었습니다. 식탁 위 반찬이 거의 비워질 즈음 대화는 다시 집 계약 문제로 향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재우고 돌아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계약 조건은 제가 꼼꼼히 확인했어요. 수수료도 비교했고 은행에서 상담까지 받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존댓말이었지만 자신감이 배어 있었지요. 시어머니는 천천히 물잔을 내려놓으며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특약 조항은? 그런 건 눈에 잘 안 띄어. 괜히 당하면 억울해. 반말이 짧게 날아갔습니다. 며느리는 억눌린 미소를 지으며 곧장 대꾸했습니다. 요즘은 그런 부분도 다 표준화돼 있다고 합니다. 제가 자료를 확인했으니 문제 없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계산서를 만지작거리며 대화를 중재하려 했지만 두 사람의 시선은 이미 마주선 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다시 고개를 곧게 세우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배운 대로 하면 안전합니다. 인터넷에 사례도 많고요. 괜히 옛날 경험에만 의지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정중한 말투였지만 사실상 시어머니의 말을 뚜렷이 부정하는 기운이 실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짧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 일은 책이나 글로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현장에선 늘 변수가 생겨. 목소리에는 차분한 무게가 있었고 그 무게가 공기 위로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는 대답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준비가 돼 있습니다. 계약도 제가 진행할 테니 어머니는 걱정만 놓으시면 됩니다. 그 순간 아들이 손에 든 계산서를 탁 내려놓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위약금 조항이 이상해. 납부일보다 앞서 계약이 무효가 되면 우리가 책임지는 걸로 돼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실려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럴 리 없는데요. 은행에서 다 확인해줬는데. 손끝이 떨리며 서류를 넘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봐라, 내가 뭘 했어. 항상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했지. 그녀의 말은 질책이라기보다 경험에서 나온 경고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억눌린 듯 숨을 고르고 다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얼굴에는 확신 대신 당혹감이 서려 있었지요. 식탁 위 긴장감은 다시 짙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육아가 아니라 돈과 집 문제였습니다. 아이는 이미 잠이 들어 조용했지만 어른들 사이의 대화는 더 큰 파도처럼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은 여전히 굳세였지만 조금 전의 자신감은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선은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았고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용한 정적 속에서 이미 다음 사건의 서막이 깔려 있었습니다. 계약 문제는 단순한 의견 충돌이 아니라 곧 실제로 드러날 위기로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며느리는 은행 담당자와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휴대폰을 귀에 댄 채 목소리를 높였지만 곧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네. 위약금이 확정이라고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상담할 때는 다르게 들었거든요. 그녀의 목소리는 예의를 지켰지만 당황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아들과 시어머니는 서로 눈치를 보며 며느리의 얼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며느리는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은행 측에서 계약은 이미 진행됐고 위약금을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잘못 들었나 봐요. 목소리 끝이 떨렸고 그녀의 당당했던 기세는 점차 꺾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머리를 감싸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러면 우리 손해가 너무 큰데. 그 순간 시어머니가 의자를 끌어당기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름진 손이 조용히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내 차례다. 괜히 길게 끌 필요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습니다. 며느리는 눈을 크게 뜨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머니 괜찮습니다. 이건 제가 수습하겠습니다. 어머니까지 나서실 필요 없어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고 번호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오래 알고 지낸 구청 직원에게 걸렸습니다. 어이 박 과장. 나야. 요즘 아파트 관리 조항 문제 많다지? 지금 계약 건으로 애들 좀 곤란해졌어. 확인 좀 부탁해. 짧고 친근한 말투가 오갔습니다. 두 번째 전화는 동네 은행 지점장이었습니다. 지점장, 나 엄마야. 지난번 경로당 후원건 고마웠다. 그런데 계약 조건 하나 확인해 줄래? 아이들 건인데 좀 서둘러줘. 며느리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람들과 다 아는 사이일까? 하는 놀람이 얼굴에 뚜렷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존댓말로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런 분들이랑 어떻게 다 아세요? 시어머니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짧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다 얽히는 법이야. 세월이 그걸 만들어. 잠시 뒤 지점장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위약금 문제는 관리상 오류였고 재심사로 바로잡을 수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오히려 보증 조건이 더 유리하게 조정된다는 확답까지 받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바로 해결되다니. 며느리는 할 말을 잃은 듯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당당함은 흔적도 없었고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담담히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책이나 데이터로 다 알 수 있는 게 아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쌓인 게 제일 큰 힘이지.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방 안에는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방 안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존경스러운 눈빛을 감추지 못했고 며느리는 차마 눈을 들지 못한 채 손끝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두꺼운 벽처럼 느껴지던 긴장감은 깨끗하게 무너져 내렸고 그 자리에 세월의 무게와 경험의 힘이 뚜렷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감돌던 거실에 시계 초침 소리만 또박또박 울려 퍼졌습니다. 며느리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지만 손끝이 자꾸만 떨려왔습니다. 조금 전까지 자신 있게 내뱉었던 말들이 모두 무너진 듯 얼굴에는 창피함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아들은 그런 아내를 곁눈질하며 어색한 기침을 삼켰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과시도 승리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세월이 자연스레 쌓아준 내공 같은 잔잔한 미소가 깃들어 있었지요. 손주는 이미 울음을 그치고 조용히 숟가락을 쥔 채 밥을 받아먹고 있었습니다. 작은 한 숟갈이 이 집의 분위기를 조금씩 풀어내고 있었어요. 그제야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얕봤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존댓말이었지만 지금은 차갑던 기운이 사라지고 부끄러움과 존중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여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짧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면 됐어.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야. 나도 젊을 땐 내 방식만 옳다고 우겼어. 그녀의 반말은 꾸짖음이 아니라 따뜻한 체온을 품은 듯 했습니다. 며느리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엄마 말이 맞았어. 경험이 괜히 쌓이는 게 아니네. 나도 오늘 제대로 배웠어. 그의 목소리에는 존경과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저 담담히 물잔을 들어 올려 한 모금 삼켰습니다. 살다 보면 다 알게 되는 거야. 급히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지. 방 안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공기가 흘렀습니다. 무겁던 긴장은 사라지고 서로를 향한 이해가 조금씩 자리를 잡고 있었죠. 며느리는 여전히 얼굴을 들지 못했지만 그 어색함 속에 새로운 다짐이 깃든 듯 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도 조금 늦게 미소가 번졌고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다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월이 만들어낸 힘이 오늘 하루 가장 확실한 답으로 증명된 것이었습니다. 밤이 완전히 내려앉자 거실의 공기는 낮과는 전혀 다른 빛깔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 그릇들은 이미 치워졌고 따뜻한 차 향기가 은은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손주의 머리를 무릎에 올려놓고 등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아이는 편안한 숨을 내쉬며 잠에 빠져들고 있었지요. 며느리는 주방에서 마지막 컵을 씻어내려다 멈추고 잠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반박할 말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지만 지금은 그 모든 말들이 허공에 흩어진 듯 했습니다. 대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다가와 시어머니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제가 너무 쉽게 생각했네요. 앞으로는 어머니 말씀도 잘 듣겠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고 존댓말은 이제 경계가 아니라 진심 어린 존중의 형태로 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손주를 덮어주던 담요를 고쳐 덮었습니다. 그리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배우는 거야. 나도 실수하면서 여기까지 왔어. 네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걸 배워왔을 뿐이지. 반말은 여전히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며느리를 감싸 안으려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은 옆에 앉아 두 여인을 번갈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랑 당신 덕분에 오늘 정말 큰 위기를 넘겼어. 우리 이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고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거실 창밖으로 가을바람이 스치듯 불어왔습니다. 커튼이 살짝 흔들리며 방 안 공기를 맑게 흔들었고 세 사람의 얼굴에는 한결 부드러운 빛이 깃들었습니다. 손주가 잠결에 꿈틀거리더니 속삭이듯 작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할머니 최고. 모두가 웃음을 지으며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세월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그 생각은 오랜 세월 자신이 쌓아온 삶과 인연을 확인시켜주는 증언처럼 울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잔잔했지만 강했고 며느리는 그 눈빛을 보며 다시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는 잔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는 게 다 그렇다. 서두르지 말고 사람 사이에 쌓이는 걸 믿어야 해. 그게 제일 든든한 거야. 그 말은 마치 오래된 격언처럼 방 안에 퍼져 모두의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한 가정의 식탁 위에서 갈등은 화해로 바뀌었고 오해는 존중으로 자리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어머니의 세월과 경험은 더 이상 구식이 아니었고 살아있는 지혜로 새겨졌습니다.
그렇게 한 집의 이야기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결말로 흘러가고 있었으며 내일의 대화는 오늘보다 조금 더 따뜻할 것임을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